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노성 64살의 눈이 떠졌다. 4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더 이상 서둘러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어제가 마지막 운행이었으니까. 노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언젠가는 자신이 몰던 그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오를 사람들이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아내 이영숙이 잠결에 중얼거렸다. 노성은 조용히 대답했다. 응, 습관이라서.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다. 이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까. 커피를 끓이며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떠올렸다. 아내와 함께 오래 미뤄왔던 제주도 여행도 가고 매주 주말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에 매달려 놓쳤던 소소한 일상들을 되찾고 싶었다. 오후에는 동료들과의 송별회가 있었다. 40년간 함께했던 운전기사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노성의 성실함을 칭찬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노성이 형, 진짜 부러워요.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요. 맞아, 우리도 얼른 따라갈게요. 먼저 가서 좋은 정보 많이 알아두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성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드디어 진정한 자신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현관문을 열며 그는 활짝 웃었다. 영수가, 이제 우리 시간이야. 퇴직 후 한 달이 지났다. 노성이 꿈꿔왔던 평온한 노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또 집에 있을 거야? 아침 8시,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노성은 신문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표정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그럼 어디 가라고? 난 이제 퇴직했잖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숨막혀 죽겠다고 말이야. 40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이러면 내가 어떻게 적응해? 노성은 말문이 막혔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는데 그게 아내에게는 스트레스였던 것이다. 며칠 후 노성은 아내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을 다해 미역국과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그러나 영숙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게 뭐야? 미역국은 너무 짜고 계란말이는 탔잖아. 내가 40년 동안 해온 거랑 비교가 되나? 미안해, 처음이라서. 서툴러서 오히려 더 힘들어. 그냥 내가 할게. 영숙은 그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노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청소를 하려 해도 마찬가지였다. 거기 먼지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잔소리만 돌아왔다. 평생 버스 운전만 해온 그에게는 집안일이 낯설 수밖에 없었다. 저녁 시간이면 영숙은 자주 외출했다. 친구들과 만난다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노성은 혼자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중얼거렸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집에서조차 쓸모없는 사람 취급이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하는데 자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도 영숙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외출했다. 노성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드라마의 대사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다.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문득 궁금해진 노성은 침실로 향했다. 영숙의 화장대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의 사생활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평소보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립스틱과 향수들이 눈에 띄었다. 언제 샀을까? 두 번째 서랍을 열자 그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분홍색 카드 한 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엘레강스 댄스 아카데미 VIP 회원권 마이너스 이영숙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접힌 쪽지들이 여러 장 있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첫 번째 쪽지를 펼쳤다. 영숙 씨, 오늘도 춤이 정말 우아했어요.
선생님이 개인 레슨도 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마이너스 준혁. 두 번째 쪽지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어제 커피 한 잔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영숙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노성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빠져 침대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최근 들어 부쩍 늦어진 귀가 시간, 갑자기 화려해진 옷차림, 새로 산 화장품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유 없는 짜증과 냉대. 아, 그래서 노성은 고개를 떨궜다. 40년 가까이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일했던 세월이 무색했다.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영숙이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하다며 화장실로 향하려던 그녀를 노성이 불렀다. 영숙아, 잠깐만. 목소리가 떨렸다. 하루 종일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왜? 피곤한데. 댄스 학원 다니는 거 알고 있어.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반문했다. 그게 뭐 어때서? 친구들이랑 취미로 다니는 건데. 준혁이라는 강사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취미야. 노성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밀었다. 영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어떻게 내 서랍을 뒤질 수가 있어? 의심 많아졌네, 정말.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어. 하지만 요즘 내가 뭐가 어떻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노성은 차분히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영숙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 남자와 무슨 사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춤 선생님일 뿐이라고.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회피적이었다. 노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숨겨야 했어? 순간 영숙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쌓아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당신과 살아온 세월이 행복했다고 생각해. 40년 동안 당신은 집에 돈만 갖다 주면 끝이었잖아. 난 늘 가정부였어, 가정부. 그 말에 노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웃기지 마. 당신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버스기사였을지 몰라도 집에서는 그냥 월급 갖다 주는 남자일 뿐이었다고. 영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준혁 선생님은 달라.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누군지 알아봐줘. 당신한테는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었잖아. 노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부부로서의 신뢰와 존중이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서로 다른 해석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그 밤 이후 두 사람은 며칠간 말을 나누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다. 노성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고 영숙은 침실 문을 굳게 닫고 지냈다. 일주일 후 노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숙아, 우리 이혼하자. 영숙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어. 우리 둘 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협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되었다. 30년의 세월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 허무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도 느껴졌다. 한 달 후 노성은 시내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30평짜리 아파트에서 10평 남짓한 공간으로 옮긴 것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웠다. 짐을 정리하며 그는 새삼 깨달았다. 진짜 필요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작은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하면서도 자유로웠다. 첫 주는 적응하느라 바빴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요리하고 혼자 청소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다. 무엇보다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다. 게시판에 붙은 서예 교실 수강생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부터 글씨에 관심이 있었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일이었다.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노성은 서예 교실 문을 두드렸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이 정겨웠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분이시네요. 선생님의 따뜻한 인사에 노성은 어색하게 웃었다. 40년 만에 처음 배우는 새로운 취미였다. 서예 교실에서 만난 김철수, 박영자 씨와는 금세 친해졌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새로운 위안이 되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퇴직금 일부로 제주도 3박 4일 여행도 혼자 다녀왔다. 30년 전 신혼여행 이후 처음 가보는 제주도였지만 이번에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해안도로를 따라 걸으며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저녁 작은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노성은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미소가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퇴직 후가 끝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시작이었구나. 64세에 찾은 새로운 시작이었다.